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스파이스 러닝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날에 또 이렇게 토요일 아침에 논문을 읽기 위해서 모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같이 읽어볼 논문은 세일이란 논문이죠. Search Augmented Instructional Learning. 네, 요거 찾아보니까 EMNLP Findings에 없을 때 논문이더라고요. 네, 오늘 이 논문을 저희 우태강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하던 대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우태강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쇼핑 AI 모델 만드는 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서비스 모델 하다 보니, 음, 서비스 모델을 배포하는 건 또 다른 일이더라고요. 음. 쇼핑, 최근에 관심이 있는 건 음, 상품 인베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음, 아무래도 상품 자체가 상품 이미지, 썸네일 이미지와 상품명 같은 메타 텍스트 정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음, 멀티모달 정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VLM 모델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는데 음, 지난 시즌에 이제 VLM 모델들에 대해서 쭉 다뤄주셨잖아요. 네네, 덕분에 되게 쉽게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즌 4에도 재웅님께서 소개를 해주셔서 참여를 하게 아, 됐고, 그렇군요. 네, 그런 좋은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세일 논문이고, 목차는 논문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만 세일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페이지가 있고 여기에 굉장히 하고 싶은 말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 음, 내용들이 앱스트랙트랑 인트로덕션까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페이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하게 살펴보고 이 세일이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들과 그 답변들을 보면서 이 앱스트랙트랑 인트로덕션에서는 못 채웠던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모델 쪽으로 넘어가서 모델 설명과 실험 결과 이야기하면 오늘 굉장히 일찍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호법인가요? 진짜 근데 이 논문이 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 네,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고 아, 저는 네네, 실용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네네. 했습니다. 네. 맞아요. 요 논문이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어떻게 검색 결과를 그 LLM 리스폰스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프로젝트 페이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음, 저자들이 중요하게 던지는 질문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레그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외부 지식들을 가지고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졌는데, 음, 그러면 자연스럽게 검색 엔진을 붙이는 게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음, 그럼 이 저자들은 질문을 이렇게 던질 수 있어요. 검색 엔진을 적용하면 항상 랭귀지 모델의 생성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 라고 음, 물어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니죠. 그래서 왜 아닐까에 대한 답변들을 하게 되고요. 음, 만약에 이게 두 번째 질문으로서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no라면 그럼 검색 엔진을 이용했을 때 랭귀지 모델 성능을 일관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이 논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음,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의 평가를 하는데요. 일단 아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들을 해보자면 검색 엔진이 항상 LLM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검색 엔진 자체가 검색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 항상 보장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검색 엔진 자체가 수많은 문서 중에 필요한 정보들을 검색하는 거기 때문에 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못한 정보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문서들이 검색될 여지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렉시컬 검색이니까 음, 대체로. 거기서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또는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과 상반되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문서들, 관련이 없는 문서들이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런 지식들을 활용해서 생성을 하면 음, 생성 품질이 저하될 것이다. 음, 하는 것들을 실험 결과에서 보이게 되고요. 네,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 실험 결과에서 성능이 낮아진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음, 그럼 이 검색 결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했었던 거고, 방해가 되는 항목들, 방해가 되는 문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음, 거기에 플래그를 지정하고, 이 플래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스트럭션이든 프롬프트든 넣어서 음, 결과를 보정할 수 있는지, 그 템플릿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솔루션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게 네. 메인 컨트리뷰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사실 검색이라는 것도 수많은 문서 안에서 필요한 검색어에 맞는 문서를 골라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검색해온 문서 중에서도 정말 필요한 문서를 LLM이 프롬프트의 문서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더 속간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두 번 그 검, 속겠다. 두 번 속아내겠다. 필터링을 두 번 하겠다. 그런 얘기로 이해했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평가 방법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앱스트랙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초기에 이제 LLM의 단점이라고 하면 최신 정보들을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음, 프리트레인드 코퍼스랑 또 파인튜닝 하더라도 해당 시점까지 만들어져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LLM의 단점입니다. 그래서 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시스템이 붙어야 된다는 것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검색 엔진 붙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련 없는 문서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게 세일의 메인 컨트리뷰션이 되고요. 인트로덕션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쭉 반복합니다. LLM의 단점 쭉 이야기를 하고요. 검색 엔진을 연결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또 검색 엔진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까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검색 엔진 대신에 우리가 기존의 레그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위키피디아 정보를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레그를 통해서 위키피디아 외부 지식들을 가지고 오는 것들로 QA 성능 같은 것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지식 베이스로 선택하는 게 위키 백과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문서들을 따르면 위키 백과에 포함된 것도 충분히 최신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단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검색 엔진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반복하는 거니까 넘어가서 피규어 1을 보면 굉장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논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피규어 1이거든요. 음, 아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풀어보는 겁니다. 여기 태스크는 팩트 체크를 할 건데 다음 주장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라라고 LM에다가 쿼리를 날리는 거예요. 읽어보자면 기후 변화 트렌드가 온난화 트렌드가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기후 모델들이 예측한 거에 비해서 온난화 트렌드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밖에 나가 보시면 이 말이 틀렸다라는 걸 바로 아실 수가 있죠. 레이블도 이제 unfactual이 되는데 과연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이 당시에 논문이 출판될 당시, 논문이 나올 당시에 LLM들은 잘 풀고 있을까를 음, 여기다가 실어놨어요. GPT-4 같은 경우 이 주장은 잠재적으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GPT-4는 좀 똑똑해서 컨텍스트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라는 여지를 남기고요. 음, GPT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더 답이 없어요. 이 주장 너무나 사실적이고 공정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봐서 이 GPT 나와 있는 상용 솔루션들도 입니다. 확실히 팩트 체크를 하는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외부 지식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세일 저자들은 여기 지금 보이시는 중간에 이 그림은 검색 엔진에서 나온 문서들을 순서대로 실어 놓은 거예요. 네, 네, 순서대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음, 1번을 읽어보자면, 네, 어, 기후 변화가 확실성에서 급격한 감소로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지금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밑에 나와 있는 프리뷰 텍스트들을 쭉 읽어보면, 인간의 책임,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음, 인간이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다. 그게 확실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문서가 우리가 이 팩트 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라고 물어보면 크게 도움은 안 되겠죠. 반면에 2번 문서 같은 경우에는 AI 스터디에서 찾아낸 게 지구 온도가 2도를 넘어설 것이다. 온난화 트렌드 2도를 넘어설 것이다.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는 문서입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어, 그 임계점들을 곧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게 이 문장에 대해서 근거 자료로서 쓰일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음, 3번 같은 경우에는
CMIP6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CMIP6가 less warming and slower까지만 보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래 이제 프리뷰 텍스트들을 읽어보면 slower warming이 lower snow cover loss rate를 이 정도로 만든다. 예,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걸 봐서 음.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랑은 좀 상관이 없는 문서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검색 엔진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네, 질문을 네. 하려면, 그럼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나요? 그거는 그렇죠. 뭐 LLM이 그렇다기보다 그냥 사람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서가, 이 검색 결과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할까요? 어, 렉시컬하게는 이게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 힘들 것 같고, 시멘틱을 이해를 해야 되죠. 그 저, 컨텍스트와 시멘틱을 이해하는 모델이 추가로 표현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 그 컨텍스트 시멘틱을 사람은 보통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이 문서가 이거에 팩트 체크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데 그런 모델은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문서가 이제 검색돼 갖고 온 이유는 아까 말씀 언급해 주셨지만 렉시컬 매칭을 강하게 해서 문서를 찾아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 주셨네요.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검색 엔진의 자세한 원리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마 검색 엔진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렉시컬과 시멘틱 매칭이 같이 쓰였을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렉시컬과 시멘틱 매칭이 같이 쓰인다 하더라도 문서의 양 자체가 적은 경우에는 사실 좀 부정확한 정보가 뒤에 딸려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거는 지금 이 논문이 나온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 출판이 아니고 아카이브에 올라온 시점 자체가 2024년 5월이거든요. 네. 딱 EMNLP 제출할 시기예요. 이때가. 음, 그때 어, 그러면 이건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에 GPT-4의 성능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인지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PT-4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저 3월에 2023년 3월에 처음 나왔어요. 그죠? 그때 음, 막 이것저것 발표하면서 3월에 나왔고 그다음에 6월 13일에 23년 6월 13일에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 GPT-4는 최초 버전의 GPT-4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아마 지금 GPT-4에다 해보시면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가보시죠. 네, 좋습니다. 세일에서는 이 정보들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프롬프트를 구성해서 넣게 돼요. 서치 결과 1번은 방해가 되는 정보고, 2번은 정보가 있는 정보고, 3번은 방해가 되는 정보이니 우리가 결론을 낼 때는 서치 정보 2번을 백그라운드로 지식으로 활용해서 결과를 생성하겠습니다. 라는 프롬프트 템플릿을 추가해서 넣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서 결과를 쭉 뽑아내고요. 이제 음, 우리가 궁금해해야 할 건 두 가지예요. 지금 GPT-4는 이 문제를 잘 풀고 있는가? 그리고 음, 궁금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보, 검색 결과 정보들이 방해가 되는지, 인포머티브한지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궁금해하면서 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1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GPT-4는 만약에 붙어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찾아온 거를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어, 특정한 필터링 없이 그냥 그라운딩 시켜가지고 리스폰스를 하는 반면에 여기서 주장하는 세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더 필터링을 한다. 뭐 그런 아까 그 태양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컨텍스트 매칭을 통해서 한 번 더 필터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결과가 방금 그 피겨 1에 나온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저 궁금해서 바로 GPT-4O랑 GPT-4O 미니에 돌려봤습니다. 이거 현재 버전이죠. 현재 버전 네, 현재 맞아. 뭐 네, 네. 엊그제 이제 넣어봤거든요. 음,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라고 똑같이 넣어봤더니 네. 바로 사이트를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검색 엔진이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결론이 바로 나와요. 네. 이 문장에 대한 주장은 최근 검색 결과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 네, 역시나 역시나 너무 잘하게 됐고요. 네. 네. 그 아래쪽은 레퍼런스로 삼았던 문서들을 좀 요약한다거나 음, 그런
문서들이 좀 달리고 있는 걸 봐서 음. 세일 같은 그런 기법들이 적용되지 않았을까라는 유추를 하게 됐. 네네네. 그 인포메이티브한 문서들만 여기에 그라운딩 시켰겠죠, 그죠? 아마 네, 그 디스트랙티브한 문서는 아마 내부 검색에서는 검색이 되어 왔을 텐데 아마 필터링이 돼서 잘려 나갔을 겁니다. 아마 사후 처리 과정이 추가됐을 것 같아요, 이후에. 맞아요. 아, 이제는 정말 잘 되고 있구나. 작년에 나온 논문은 이미 서비스로 나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네네. 최근에 GPT-4o 미니가 나왔잖아요. 거기도 네. 똑같이 넣어봤는데, 음. 여기는,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쭉 읽어보면, 아직 못합니다. 얘는. 예. 네. 전반적으로, 아예 최종적으로 봤을 때, 최근 결과들은 주장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온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네네. 보면 GPT-4 미니는 아직 뭐 기존과 좀 동일한 수준이고 음. 확실히 검색 엔진을 붙여서 후처리 작업을 했을 때는 성능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음. 걸 한 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뭐 그래서 약간 다른 네. 얘기지만 GPT-4o 미니를 많이 써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성능이? 체감적으로. 뭐 이것도 하나의 이그젠플일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GPT 3.5 때도 써봤고, 물론 GPT 4.5를 많이 쓰긴 하는데, 4 미니가 속도가 빠르니까, 음. 코딩할 때는 저는 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기존의 3.5 대비해서는 속도도 빠르면서, 우리가 튜토리얼이나 함수 사용법 같은 것들이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때는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는 GPT-4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스템에서 사용하기보다 API 좀 던져볼 때는 종종 있어요. 아, 그 네네. 성능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음. 어, 저렴한 가격에 웬만한 작업들을 다 수행해낼 수 있다라는 수준까지 성능적인 올렸고 부분은 혹시 어떠신가요? 성능적인 부분도 음. 음, 인컨텍스트 러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API를 어떻게 쓰냐면 음. 서비스에 필요한 클래시파이어로 많이 사용해요. 네. 또 레이블러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GPT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아 이게 싼 맛에 쓰는 거지 거의 못 쓰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GPT-4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음. 그래도 수도 레이블로서 음.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좋게끔 쓸 수 있을 정도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십시오. 태강님의 코멘트입니다. 네. 아, 물론 그 인컨텍스트의 예시들을 되게 잘 줘야 되긴 하는데 음. 그래도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네. 네네. 뭐 저는 이제 지금 해주신 설명과 앞에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팩트 체크를 발라내는 건 잘 못한다라는 설명을 좀 종합해 보자면 좀 가볍고 단순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는 그래도 쓸만하다, 빠르다. 다만 이제 좀 복잡한 인스트럭션인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 뭐이 정도의 의견으로 네, 태양님이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맞을까요? 네. 훌륭한 정리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실까요? 네. 아, 그럼 이제 모델 쪽을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2번 질문이라고 던졌던 어떻게 하면 데이터들을 프롬프트로 잘 만들 수 있는가? 검색 결과들이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는가?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그 전에 검색 결과부터 모아야 되겠죠. 검색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알파카에서 만들어 놨던 52,000개 인스트럭션 코퍼스를 이용하고 라마 GPT-4 요 논문에서 생성된 응답들을 사용을 해서 검색 결과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입력이 있는 경우에 이 인스트럭션과 입력을 단순히 연결해서 검색 쿼리로 구성을 하고요. 우리 검색 엔진을 사용해야 되니 검색 엔진에 던질 수 있는 글자 수의 제한이 있잖아요. 그 네. 제한을 여기서는 60단어 기준으로 잘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중요한 게 이제 검색어를 네, 입력과 인스트럭션을 컨캣해서 그냥 그쵸. 예, 했다. 단순히 콘캣해서 넣은 거죠. 네네네. 네,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겠네요. 검색어가 사실 검색 엔진 결과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검색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이걸 잘 개선을 해야 되겠죠. 입력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현재는 검색어는 단순히 입력과 인스트럭션을 연결한 거다. 네. 뭐 여기에 뭐 멀티플 검색을 다양한 그 방식으로 해온 문서를 모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색어를 하나를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쇼핑 검색할 때도 음, 네이버 쇼핑 검색하면 사람들이 탐색을 위해서 검색어를 한 번만 던지지 않아요. 아, 원하는 상품을 찾기 위해서 검색어를 여러 개를 구성해서 던지거든요. 음, 멀티업 검색을 여기도 적용을 해보면 음, 성능이 충분히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네, 네. 이 논문에서는 검색 엔진을 사용할 때 덕덕고라는 검색 엔진을 사용을 했는데요. 네, 저는 익숙하지 않아서 한번 들어가서 검색 날려봤어요. 덕덕고 화면 이렇게 생겼고, 뭐 구글 검색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SEO에 따라서 제목 나오고요. 프리뷰 텍스트들 나오고 링크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제공이 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과 비교하기 위해서 BM25 위키피디아 인하우스 리트리버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 각 검색 결과는 세 가지 필드로 구성이 된다고 해요. 음, 제목과 짧은 미리 보기 텍스트, 웹페이지 URL이 있는데 음, 추가로 스크래핑 해오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논문에서는 추가로 스크래핑 하지는 않았고 네. 제목과 미리 보기 텍스트만 사용했어요. 이거 왜냐? 어, 제가 그냥 생각해 보기에 이 당시에는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낮아서 현실적인 문제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덕덕고 API에서 저렇게만 당장의 리턴 값으로 제공할 것 같아요. 리턴 값이. 맞죠. API 그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 같고, 진짜 엔지니어링 해서 넣는다면, 음. 스크래핑 툴 짜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뭐 좀 무거워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 태양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가 저 당시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검색 결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개를 다 넣으려면 네. 맞습니다. 음.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이제 API 같은 데서 제공하는 스니펫 저 짧은 미리 보기 텍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서머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웬만한 정보는 다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구성을 했고, 최종적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풀은 5개의 검색 풀을 생성했다고 해요. 네. 덕덕고에서 나오는 3개의 상위 3개 문서와 위키피디아 BM25 검색기에서 나오는 상위 2개의 문서들로 5개 풀을 만든 후에 음. 인스트럭션 템플릿에 샘플로 넣을 때는 3개까지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넣습니다. 랜덤 샘플링을 하는데 0개, 1개, 2개, 3개를 넣고 확률 값은 20%에서 40%로 랜덤 샘플링을 해서 넣게 됩니다. 랜덤 샘플링 하기 때문에 일부 학습 데이터들은 덕덕고만 들어가 있다든지 또는 일부 같은 경우에는 BM25 결과만 들어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점들도 있겠죠. 그런 게 네. 있을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검색 결과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음. 이야기가 된 것 같고, 이제 이 네네. 검색 결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학습 데이터들을 만드는지, 인컨텍스트에 들어가는 정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아까 우리 피겨 1에서 봤듯이 검색 결과 1에 정보가 풍부한지, 인포머티브한지, 또는 디스트랙팅한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겠죠. 음. 여기서 사용했던 건 레퍼런스 문서에 이 루오와 글라스 분께서 작성하신 레퍼런스 논문에 인테일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붙였다고 나와 있어요. 네. 어, 저는 그냥 코드를 봤습니다. 코드가 나와 있길래 음. 코드 보니까 로버타 모델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이 네네. 로버타 모델을 통해서 인테일드 된 점수와 컨트라딕토리 된 점수 두 가지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붙일 건데 들어가는 모델은 로버타 모델이고 이 로버타 모델이 학습된 건 유추 점수와 인테일먼트 점수와 또 컨트라딕토리 모두 모순되는 점수 두 가지가 나오게끔 모델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순 점수보다 유추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true를 나타내서 서치된 결과가 여기 인포머티브하다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모순 점수가 높다면 디스트랙팅하다라고 프롬프트를 추가로 입력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아까 초반에 좀 얘기가 됐습니다만
그 컨텍스트 매칭을 통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와 도움이 되지 않는 문서를 구분하는데 지금 이거를 보면은 그냥 NLI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는 NLI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저도 NLI 태스크를 붙였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논문, 결과적으로는 이런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어쨌든 LLM한테 학습을 시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모델에서는 NLI 모델을 쓰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검색 결과를 찾아와서 그 인컨텍스트 안에서 NLI를 해서 음, 그중에서 인포메이티브한 것만 답변에 반영하는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네, 저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잘 표현해 주시네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또 시즌4를 하고 있잖아요. 많이 했겠죠, 이거를. 음,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인스트럭션 자체가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그걸 그냥 붙였다면, 그라운딩을만 했다면, 이 셀 논문에서는 NLI도 하고, 그라운딩도 하고,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프롬프트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네, 보실까요? 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조금만 더 붙여보자면,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될 때 가장 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인테일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AI 모델을 붙일 때 음, 우리가 학습하려고 하는 도메인과 다른 모델을 사용하면 그렇죠. 응답 결과가 진짜 문제가 많을 거예요. 이 논문에서도 이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예측이 응답에 대해서 중립적인 점수가 나온다. 음, 음, 언급이 있었고, 실제로 아마 구현을 해본다고 했을 때도 제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와서 쇼핑에 적용한다고 하면 음, 한쪽에 모드 콜랩스처럼 일어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중립적인 표현이 되거나 해서 아, 아마 인테일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 생각들을 많이 하게 그건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비스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이 방식을 통해서 네. 어 그냥 그 예를 들면 GPT-4 같은 걸 써가지고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인텔먼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그냥 GPT-4 같은 걸로 대신할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구현할 것 같아요. 어. 그 그렇게 다음에 학습 데이터를 사람, 만들 사람 때 검수를 한번 맡기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차라리. 사람 검수를 어, 아, 지금 GPT-4를 사용을 한다면 음, 프로토타입을 해서 서비스 나가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음, GPT-4 API 쓰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우리가 서비스가 한번 출시되고 난 이후에 음, 만족도가 기획자들이나 사용자들의 그 눈이 높아지거든요. 음, 이후에는 사람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럼 결국 사람이 더 빠르냐, GPT-4가 빠르냐,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어, 아직은 GPT로는 서비스에서 해결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고, 맛보기로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 가능해질 것이다. 정도 생각.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에서는 GPT-4로 할 수 있으나 사람의 눈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사람이 계속 봐야 된다. 네, 보게 된다. 맞습니다. 네네. 네, 네. 음, 저는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네. 저도 뭐, 네.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음, 네, 쭉 넘어가 보면, 이런 문제가 있지만, 논문에서도 그런 문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텔먼트와 컨트라딕토리 점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게 목표 응답을 생성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데이터들을 구성을 해서 최종적인 프롬프트는 보이시는 것 같이 음, 기존에 우리가 아주 심플한 인스트럭션 템플릿, 프롬프트들을 구성을 했던 것과 다르게 음, 관련된 문서들을 역순으로 세 개까지 이렇게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음, 여기 논문에서는 인스트럭션과 가까운 게 관련이 있는 문서가 나오게끔 어, related information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뭐 순서보다는 문서의 숫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논문에서는 몇 개까지 넣고 있다고 하나요? 세 개까지 넣고 있어요. 최근. 네네네. 네. 이게 뭐,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저희 기-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 러스트 인 더 미들 이슈가 있어서
음, 너무 길게 넣으면 네. 중간중간에 있는 문서들의 정보는 로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 음. 어,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서 아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레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롬프트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쓰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혹시 뭐 공유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알려주셔도 좋고요. 좋고요. 이 음, 세일 논문에서는 2023년 5월 당시에 제안된 이 세일 논문에서는 저런 프롬프트를 말하자면 저런 레그 프롬프트를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음, 그렇죠. 네, 성우님 네. 의견 주셨는데 프롬프트가 길면 정보 손실 나는 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로스트 인 더 미들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그래서 그 저 문서의 개수를 잘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성하고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이 내용, 인포머티브한지 디스트랙팅한지는 모델의 응답 이후에 나오는 프롬프트가 되겠죠. 그렇게 학습 데이터를 구성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음,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렇게 이제 위에서 말씀드렸던 방식대로 학습이 되어 있었고요. 음, 파인 튜닝 환경은 이 당시에 이제 A6000 GPU 48기가짜리죠. 이거 4대 이용해서 3회폭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네. 윈도우 어, 사이즈는 네. 대학에서 나온 논문이죠? 예, 그쵸. 이거 MIT에서 나온 논문일 아, 거예요. 네네, 그렇군요. 예. 네. 그, 예. K인데 GPU를 뭘 썼냐를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제. 맞아요. GPU를 뭘 썼냐 가지고 아 이거 회사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게 그렇죠. 되죠. 네네. 아이, 24시간. 지금 보면 아주 여유롭게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이죠. 음, 기업에서는 여유롭게 학습시킬 수 있는 환경에서 학습을 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음. 그래도 넘어. 되게 저 당시에 7비를 가지고 저렇게 파인 튜닝을 했다는 거는 꽤 그래도 대학 중에서는 엄청 앞서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죠? 예, 그쵸. 예, 대학에서 저 오히려 시점 자체가 라마도 나오기 전 시점이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설명 주시겠지만 백번은 7비는 뭘 쓰고 있나요? 백본 라마 사용했습니다. 라마 나오자마자 아마 라마 썼던 원, 라마 원. 라마 원. 네. 네. 평가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세 가지 평가를 수행을 했어요. 인스트럭션 팔로잉 평가, 또 QA 평가, 팩트 체크 평가 이렇게 세 가지를 수행을 했고 인스트럭션 팔로잉 같은 경우에는 우리 라마 GPT-4 학습했던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음, GPT-4로 자동으로 채점하는 방식이죠. 평가 프롬프트에 GPT-4와 모델 두 개를 넣고 두 응답을 0점부터 10점 사이로 평가하도록 합니다. 총 질문 개수가 80개이기 때문에 가능한 최고 점수는 800점이 되고요. 네. 이걸 노멀라이즈 하기 위해서 모델 점수 대비, GPT 점수 대비 모델 점수를 계산을 해서 음, 0부터 100점 사이의 스케일링을 구현을 했습니다. 음,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방식 그대로 구현했다고 하고요. 음, QA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모드를 평가를 했어요. 제로샷, 인스트럭티드 된 제로샷 프리딕션과 서치 어그멘티드 된 모드 두 가지를 평가를 했고 데이터셋은 커먼센스 QA, 오픈북 QA, ARC 세 가지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LLM 분야 잘 몰라서 이런 QA를 어떻게 푸는지 몰랐는데 네. 주어진 후보 답변 세트에서 선택해서 오픈엔디드 QA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멀티플 초이스 방식이죠.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팩트 체크는 유니엘씨 벤치마크 사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아까 예시를 봤으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가서 실험 결과들을 살펴보면 이게 인스트럭션 팔로잉 했던 결과입니다. 위에 거만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GPT-4 대비해서 모델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볼 수 있어요. GPT-4 대비 GPT-4는 총 725점으로 이걸 100점이라고 봤을 때 세일은 서치 어그멘티드 했을 때는 거의 9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서 다른 모델들 대비 우수하다라는 걸 보이고 있어요. 이 우수하다라고 보이는 건 BQ나 13B 2배 정도 가량 더 큰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도 더 우수하다라는 걸 보이게 되고 음, 서치 어그멘티드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서치한 정보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음, 비교적 우수한 성능을 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치 어그멘티드를 그러면 아까 처음에 질문했듯이 다른 모델들의 서치 어그멘티드 해서 레그를 수행하면 어떤가라고 물어봤을 때, 음, 오, 죄송해요. 클릭을 잘못해가지고. 네, 비큐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서치 어그멘티드 했을 때 성능 향상의 효과가 없었고요. 라마 7B 같은 경우에 라마 GPT-4로 학습된 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서치 어그멘티드 했을 때 성능이 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포인트 가량 더 낮아지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저자들이 하려고 했던 주장이 맞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서치 결과가 모델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악영향이 존재한다라는 것들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GPT-4 결과는 같은 트렌드로 챗GPT를 수행했을 때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했던 말 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고 두 번 더블 체크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모델에서는 검색을 해와도 성능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 말은 찾아온 검색 결과를 적합하게 잘 발란해서 답변에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하지만 우리는 적합하게 검색 결과를 답변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6%만큼의 게인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음, 그렇죠. 네. 근데 뭐 지난 스타디에서 저희가 같이 얘기를 해본 거에서는 결과적으로 백번이 점점 똑똑해지면은 음, 이 브라우징 기능 자체의 효용성도 점점 낮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태양님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음, 똑같이 그렇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음, 최신 정보를 검색해야 될 때는 검색 네네, 엔진 쓰는 게 확실히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다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모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향 평준화가 되고 음, 인스트럭션 팔로잉 기능이 서치 기능을 붙이지 않더라도 잘 될 거는 맞지만 음, 최신 정보에 한해서는 서치가 붙어야 되지 않나. 아까 우리가 음, GPT-4 미니와 GPT-4O의 결과들을 살펴보기도 했었고 네, 예를 들면 음, 화성에 순수 황 결정체가 발견되었다. 이걸 팩트 체크해 보세요. 라고 네, 하면 이런 음, 것들은 굉장히 최신 정보거든요. 네네. 잘 모르잖아요. 그런 음. 것들을 판단할 때는 확실히 서치 정보가 붙는 게 유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뭐 그런 이제 그런 뭐 과학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더 저희 밀접하게 예시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커머스에서 상품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정말 하루에도 뭐 수만 개가 올라가고 수만 개가 내려가고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만약에 그 정보 탐색을 LLM을 통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음,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음.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도 정말 동의해요. 근데 저는 서비스 모델러로서 음, LLM 모델 자체를 상품에 적용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수준에서. 우리가 음, 700 모델은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이버 쇼핑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 개수는 20억 개 정도가 돼요. 이 네네. 20억 개의 최신성을 LLM이 음. 유지할 수 있는가? 음. 아예 그걸 배치 단위로 돌리는 것만 생각하더라도 가능한가라는 의문점이 많이 남습니다. 비용이 근데 제가 너무 생각했을 때는 약간 그 최신성을 유지하는 거는 LLM이 하는 일이 아니고 네, 검색 엔진, 그러니까 검색 DB의 그렇죠. 업데이트가 얼마나 잘 네. 빨리빨리 이루어지는가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네, 그거 맞는 말씀이세요. 네, 그거 맞는 말씀이시고, 제가 이야기했던 최신성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떤 LM 모델을 이용을 해서 상품을 설명한다거나, 아니면 아, 네네, 코드를 진단시키는 걸 수행한다고 했을 때도, 네네네, 20개를 배치로 돌리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현재 아, LLM 사이즈에서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네, 저 혹시 그냥 제가 던지는 질문이라 혹시 네.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혹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LLM이? 저는 1B 이내가 되어야 된다고 1비 생각합니다. 이내. 네. 20억 개를 다 수행을 해서 배치 단위로 돌리려면 현재 비용 구조상 음, 1B 이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1비. 그러니까 네, 어, 트랜스포머 휴지 사이즈 이상으로 넘어가면 네. 서비스에서 배치 단위로 돌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에선. 네. 한국에 있는 LLM 연구자 여러분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비 이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네, 화이팅. 네, 넘어가겠습니다. 잡담이 길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우리 그래서 방금 결과를 통해서 인스트럭션 팔로잉 하는 거에 대한 결과들은 다 봤고, 음, 데이터 분석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 왜 싫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논문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논문이 이, 알록달록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이 피겨 4에 나와 있는 건 모델이 선호하는 단어들의 포지션들을 보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거든요. 음, 기존에 보지 못했던 80개 인스트럭션에 대해서 음, 모델의 단어 선호도를 뽑았다고 하는데, 음, 여기서 보이고자 하는 건 GPT-4나 GPT-3.5 대비해서 세일이나 비큐나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동사들, 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보였고요. 음, 모델이 생성한 상위 10개의 동사 분포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음. 세일은 GPT 대비 겹치지 않는 동사들을 더 많이 생성해서, 여기서 이제 디스커션으로 냈던 건 검색 결과를 이용하면 언어 모델의 생성 선호도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음, 검색 결과 기반이 언어 모델의 생성 성능도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어떤 의미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적혀 있어요. 생성 선호도를 바꿀 수 있다. 예, 다양한 단어. 제가 그래도 아, 읽으면서 아, 뇌피셜로 좀 해보자면, 예. 인간도 아, 아, 자기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굳어져 가게 되잖아요. 네. 검색 엔진을 네. 추가를 하면 조금 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해지고 새로운 사고가 가능해진다라는 입장이 아닐까. 맞아요. 그 앞에 어떤 컨텍스트가 더 붙냐에 따라서 그 리스폰스가 생성될 때 사용되는 컨텍스트도 달라지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고, 네, 그냥 검색 엔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인트린직하게 존재하는 그 백본의 지식만을 가지고 얘기하게 될 텐데, 그러면 결국 그 프리트레이닝 코퍼스를 따라가게 되거든요. 네. 검색 결과로 찾아온 문서를 거기 앞에 붙여 넣게 되면은 그 컨텍스트를 따라갈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음, 이렇게 봤을 때. 음. 그렇군요. 근데 이게 진짜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된다고 해서 실제로 더 좋을까? 라는 생각들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 좀 더 최신적인 음, 최신을 다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음, 예를 어, 들면 뭐 약간 딴 얘기긴 합니다만 예를 들면은 뭐 뭐 전라도 말로 프리트레이닝된 백본이라 하더라도 검색 결과로 경상도 말로만 계속 이렇게 문서를 찾아와가지고 붙이게 되면은 아마 백본도 경상도 말로 하게 될 거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QA 결과도 살펴보면 음, 이 테이블 3가 QA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라마랑 비큐나 그리고 세이를 비교를 해보면 같은 모델 크기에서는 확실히 세이 같은 경우가 학습이 잘 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서치 어그멘티드 하지 않더라도 QA 성능이 높게 나온다는 거 볼 수 있고요. 평균적으로 49.5, 라마는 44.5, BQ나는 음, 40.9 정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사이즈를 넘어서긴 어렵다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비큐나 13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기서는 제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음, 반면 이걸 검색 엔진을 붙이면 어떤가를 봤을 때도 음, 라마 7B에 검색 엔진을 붙였을 때 성능이 증가한다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비큐나 같은 경우에도 검색 엔진을 붙였을 때 증가합니다. 근데 이 검색 엔진을 붙였을 때 증가하는 정도가 여기가 더 크긴 하네요. 예. 꾸준하게 증가하거나 꾸준하게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세, 세일 같은 경우에 어, 그런 검색 엔진을 붙이는 게 좋은지 또는 위키피디아 BM25 검색기를 붙이는지 좋은지를 봤을 때 위키피디아를 붙이는 것보다 검색 엔진 붙였을 때 성능이 더 좋아지더라. 일관적으로 더 좋아지더라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 조금 미묘하네요. 그쵸? 예.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이거는 이 정도 좋아지는 건 사실 좋아진다고 보기가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저는 어, 해요. 예.
어큐러시를 본 거고, 런에서 덕덕급 API 붙였을 때 에버리지로 1점 네. 올라. 1점입니다. 이게 1점입니다. QA 태스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들이 음, 최신화가 되어 있진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성능을 더 잘 보여주려면 음. QA를 할 때 최신성이 있는 태스크들을 만들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 저도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음, 지금 요 벤치마크 자체가 음, 이미 이런 백본들에 노출된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음,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뭐, 아무런 비슷한 맥락들이 이미 그 코퍼스 안에 포함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요 벤치마크 좀 오래된 벤치마크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그 레그의 성능 측정을 하는데 적합한 벤치마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음. 네. 저도 동의합니다. 음, 그래서 아마 이게 실험 결과가 좀 애매해 보이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태스크를 만들기에도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요. 뭐 트루스풀 QA 같은 게 사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벤치마크긴 하죠. 근데 감사합니다. 트루스풀 QA를 여기서 보진 않은 것 같고 보니까. 네, 여기는 없어요. 네, 네. 그 결과도 궁금하네요. 네. 네, QA 태스크는 성능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팩트 체크 결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팩트 체크 결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모델, 뭐 이런 거나 아니면 페어니스 에버리지, 팩트 체크 에버리지, 음, 토탈 에버리지를 봤을 때 팩트 체크에 관해서는 다른 모델들 대비 성능이 월등히 우월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뭐 이거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QA보다는 팩트 체크 하는데 확실히 음, 서치 결과들이 음, 어, 제로샷으로 봐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서치 결과로 파인 튜닝한 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라는 거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서치 어그멘티드 했을 때 결과도 궁금해지죠. 네. 어, 요거 봤을 때 서치 어그멘티드 해서 팩트 체크를 해보면 성능이 감소하는 케이스들도 있어요. 비큐나 같은 경우에 감소하고, 어, 비큐나 13B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점은 올라가고 어떤 곳은 감소하기 때문에 음, 역시 혼란의 여지가 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논문 저자들의 주장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고, 반면 세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서치 결과를 활용하면 꾸준히 성능이 향상된다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논문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쭉 다 봤고, 음, 특이하게 이 논문은 관련 연구들이 마지막에 있더라고요. 음, 4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랄름에 대해서 봤었죠. 랄름 대비해서 어, 기존 모델들의 한계점은 기존에는 검색 공간을 위키피디아 같은 폐쇄적인 코퍼스로 제한해서 BM25 서치를 했으니 이런 것들이 조금 제한적이었다. 특히 이런 서치 결과들이 방해가 되는 검색 결과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이걸 무시할 수 있는 메커니즘들이 부족했고 또 이런 인스트럭션 파인 튜닝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이제 퓨샷 인컨텍스트 러닝을 적용을 했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세일은 제안했던 해결책이 상용 검색 엔진 사용하되 방해가 되는 정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 필터링 할 수 있는 노이즈 제거 검색 프로세스들을 도입을 했고 거기에 이제 파인 튜닝을 통합해서 모델을 제안한 게 기존의 랄름 대비 개선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면 딱 적절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이님께서 질문해 주신 게 있습니다. 평가 데이터의 한계로 실험에서 보이는 성능 개선이 의미하는 건 최신 정보 반영보다는 레그시의 어그멘티드 정보 반영 능력을 향상했다로 결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음, 네. 최신 반영보다 어그멘티드 정보 반영 능력 향상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라운딩 능력 반영이라고 말씀하신 거겠고요. 음, 어떻게 어, 생각하세요? 어, 네, 최신 정보 반영보다 음, 그럴 것 같네요.
확실히 정보 반영 능력 자체가 향상되는 방법이니까 맞아요. 재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재웅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제이님이 코멘트 하신 게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신 정보 반영은 사실 검색 엔진의 영역이에요. 음, 얼마나 더 그 정보를 그 검색어에 맞는 혹은 그 검색어 플러스 인스트럭션에 맞는 그러니까 인풋 더하기 인스트럭션에 맞는 정보를 찾아오는지에 대한 부분은 검색 엔진의 영역이고 그라운딩에 대한 부분 얼마나 이 중에서 잘 사실을 잘 아니, 필요한 정보를 잘 반영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거는 LLM의 능력이겠죠.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그 후자에 조금 더 포커싱한 논문이고 다만 음, 그 과정에서 맥락과 안 맞는 정보를 검색 문서를 일부 필터링하는 그런 중간 과정을 도입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쉬운 점은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도록 벤치마크가 조금 설정된 것 같지 않습니다. 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제이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은? 네, 그리고 둘다 상관없어요. 네. 아이, 급하게 이어폰을 꼈는데 음, 저 시기에 아마 시간 정보까지 고려된 QA 벤치마크 데이터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네네. 위키피디아라고 하더라도 뭐 2024년에 생성된 위키피디아 데이터로 QA 포맷으로 벤치마킹하는 데이터 같은 게 있어야 음, LLM이 프리트레인 때 반영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QA로 평가가 가능할 텐데 네, 네네. 그런 연구들은 작년 여름 이후에 되게 많이 등장했고 이제는 벤치마크가 그런 게 꽤 있지만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 저 그죠. 시기에는 그런 벤치마크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결국 아마 연구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답답함이 있었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저 음, 데이터를 써서 평가를 한 건 아닐까 음, 싶기는 합니다. 네. 뭐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말이 나왔으니까 드린 건데 이 논문도 타이밍적으로 정말 좋은 논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GPT-4의 브라우징이라는 기능이 도입된 게 2023년 3월이거든요. 아까 그때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게 5월에 나왔고 그 뒤에 이제 계속 발전이 되면서 그런 이제 그 레그의 성능 자체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벤치마크들이 계속 다 개발이 됐고 그래서 이게 약간 앞서갈 논문이 출판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빠른 타이밍에 요런 그 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논문으로 쓴 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퍼블리시가 될 수 있었는데 만약에 요 논문이 지금 나왔으면은 어땠을까요? 어, 좀 약간 퀘스천이 드는 느낌이 좀 있긴 합니다. 나왔으면 논문이 됐을까요? 저도 그렇죠. 지금 그렇습니다. 나왔으면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논문은 타임이다. 라는 교훈을 지난주와 동일하게 다시 얻고 갑니다. 네, 그럼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이 논문 읽으시면서 어떤 소감이나 서머리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도 아무래도 쇼핑 검색 쪽 데이터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음,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하는 게 음, 확연히 도움이 되겠고, 이 검색 엔진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음,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는 논문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을 볼 때 이게 빠르게 구현 가능한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그것 관점에서는 굉장히 쉽고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논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논문이 이런 것도 논문이 되는구나. 되게 이 당시에는 중요했고, 지금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예, 크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에는 저 레그 프롬프트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까 위에 보여주신 그 프롬프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시기에는 아직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LLM이 그렇게 공개가 안 됐던 시기였고, 그리고 검색 엔진을 LLM이 이해를 하고 그 문서를 반영해서 답변을 해준다고가 그냥 마냥 신기했던 시기여서, 그럼 저 내부적으로 프롬프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에서는 되게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요거를 참고하셔서 아마 그 자사에 있는 서비스에 있는 레그에 대한 그 프롬프팅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도 말씀하신 코멘트에 되게 동의하는 게 전반적으로 이 논문을 보면은 내가 레그 모델링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 일의 순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논문을 뽑은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학술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이 논문을 한 번만 읽으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레그라는 모델을 어떻게 LLM을 기반으로 만들어야 되는지를 가 머릿속에 대충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유용한 논문을 오늘 태양님이 잘 읽어주셨고 발표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도 감사합니다. 네, 태양님 뭐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혹시 더 보태실 말씀이나?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논문, 세일 논문 잘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예상하신 대로 한 시간 안에 끝났네요. 역시 정확한 아, 네, 예측을. 정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